안녕하세요, 여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스턴스의 생성과 소멸과 관련해서 이니셜라이저 그리고 디이니셜라이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클래스라든지 구주체라든지 생성을 할 때 이 프로퍼티 기본값을 꼭 넣어줬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저장 프로퍼티에 값들을 할당을 해줬었죠. 이렇게 해줬었던 이유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 person A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즈드 됐을 때, 생성이 됐을 때, 요 안에 들어있는 프로퍼티는 모두 정상적인 값들이 초기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넣어놓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생깁니다. 스토어드 프로퍼티, 그러니까 저장 프로퍼티에 초기 값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인스턴스가 됐을 때 여기에 정상적으로 값이 들어있을 수 없으니까 인스턴스를 초기화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해 준 다음에 프로퍼티에 적절한 값들을 넣어줬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도와 매우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초기화와 동시에 프로퍼티의 값들을 할당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그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퍼티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인스턴스가 초기화될 때 원하는 값들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init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함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함수 키워드 func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init이라는 키워드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매개 변수들을 쫙 써주면 돼요. 처음에 넣어줄 값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파라미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온 파라미터를 요 name이라는 프로퍼티 그리고 age, 닉네임이라는 프로퍼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할당을 해준 다음에 프로퍼티의 초기화를 마치고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밑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름 넣어주고 나이 넣어주고 별명 이렇게 넣어줘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프로퍼티를 할당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원하는 의도대로 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가 닉네임이 없다. 그러니까 별명이 없는 친구예요. 그렇다면은 요것을 다 채우기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프로퍼티의 초기 값이 꼭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이후에 이 프로퍼티가 꼭 필요한 프로퍼티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옵셔널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라이저에서도 닉네임을 넣어줘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우리가 이니셜라이저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self.name, self.age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self.init하고 밑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이니셜라이저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복된 코드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자, 컴파일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해 줄 때는 convenience라고 앞에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편의 이니셜라이저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니셜라이저를 다양한 모습들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옵셔널은 이럴 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암시적 추출 옵셔널도 있죠. 우리가 물음표 사용하지 않은 느낌표 이런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의 의미는 이 프로퍼티가 꼭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느낌표를 찍어 주는데 자, 문제는 초기화할 때 이 이니셜라이즈 할 때 전달되기 어려운 값들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먼저 받아두고 나서 나중에 오너를 세팅을 해주겠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느낌표를 사용한 암시적 추출 옵셔널 형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해피라는 이 강아지는 주인 없이 산책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상태, 지금 주인이라는 이 프로퍼티가 없는 상태에서 산책을 가려고 하면은 이 런타임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주인 누구와 산책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주인이 없는 이 주인이 닐인 상태에서는 크래시가 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태가 아니고
이 주인을 할당해 준 이후에 산책을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암시적 추출 옵셔널 타입으로 프로퍼티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패 가능한 이니셜라이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넘어왔던 그 값들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값들이 정상 범주를 넘어간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값의 범위가 아니라면 실패 가능한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실패하면 nil을 반환을 해줍니다. 다른 이니셜라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하고 나면은 이 인스턴스를 무조건 반환해주는 그런 형태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니셜라이즈를 실패하게 되면은 nil이 반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환되는 타입 자체가 이제 옵셔널이 돼요. 그래서 init하고 물음표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나이가 0세부터 120세가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return nil 해서 이 인스턴스 생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길이가 0, 이름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다면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 조건이 부합이 되면 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타입을 제가 옵셔널로 지정을 해뒀죠. 옵셔널이 아닌 타입으로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이 컴파일러가 오류 메시지를 보냅니다. 얘는 지금 실패 가능한 이니셜라이저라서 여기 반환이 옵셔널로 오는데 왜 옵셔널이 아닌 타입으로 선언을 했느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값들을 넘겨주게 되면 인스턴스가 제대로 할당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범주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문자열이 제대로 입력이 되었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이 두 인스턴스는 생성이 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디이니셜라이저를 보면요. 요거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메모리에서 해제된 시점에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인스턴스가 메모리에서 해제되는 그 시점에 해야 될 일들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디이니셜라이저 같은 경우는요. 클래스 타입에만 구현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매개 변수가 없죠. 디이닛은 매개 변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사람이 요 강아지를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디인이 될 때, 그러니까 좀 슬프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요 강아지를 또 다른 주인에게 양도를 해야 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상태라면 요 사람이 자신의 자식에게 강아지를 이제 인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도널드라는 사람이 제니라는 아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강아지는 해피. 요 해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도널드가 이제 메모리에서 해제될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의를 해놨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시점에 도널드가 제니에게 강아지를 인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가 이제 생성이 되는 방법, 그리고 메모리에서 해제될 때 원하는 동작들을 추가해주는 이니셜라이저와 디이니셜라이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